10억 4,200만 원짜리 감정인데 낙찰은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자를 보면 한 명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한 명 단독 낙찰은 초보 아니면 고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실패 사례로 했거든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면 가장 돈이 되지만 그 잘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경사도 측정이 힘들기 때문인데, 경사도에 대해서 보면 부산시 기준으로 보면 부산 도시 기본 계획에 항상 나와 있어요. 개발지, 이미 개발된 땅, 개발 가능한 땅, 그 다음에 개발하기 힘든 땅, 개발 불가능 땅, 항상 이렇게 어떤 지역이든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경사도에 대해서 표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높으면 힘들 수 있겠구나. 근데 이 경사도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경사도가 어떤 거냐, 이제 산지관리법에서 경사도는 25도 이하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정해 놓고요. 이거를 다시 지자체에서 또 한번 정해 놓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형, 동쪽은 이제 산이 많고 서쪽은 산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동쪽에 산이 많은 쪽은 산지에 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요. 그다음 산이 적은 지역은 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지 경사도를 측정할 때는 수치 지형도라는 이제 이 지도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일반인은 이걸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값을 구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는 방법을 결론은 우리가 보기는 조금 힘든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이렇게 자치법규 시스템이라고 들어오면 지자체 조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시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부안군 이렇게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아까 주상공록은 경사도 10도 미만이고 비도시 지역은 20도 미만까지만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도를 지자체 조례를 확인했다면 서울이면 여기 서울을 넣어야 되겠죠. 다음 예를 들어서 당진이다. 그럼 충남 당진 이렇게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고요. 다음 이제 산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기 산지 정보 시스템 들어오고, 다음 산지 정보 조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산지 정보 조회해서 산림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연급에서는 1, 2, 3, 4, 5연급이 있는데 5연급이 많으면 나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거는 5연급 나무가 많다, 조심해야 된다. 경급은 나무 둘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경목이 많다 하면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 산림 통계해서 나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산림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울패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 경사도도 나와요. 아까 이제 경사도가 10도 미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10도 미만, 비도시 지역은 20도 미만. 그럼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5에서 10도면 이거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정확한 거는 사실 이제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본인들도 이렇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치 지형도를 이용해서 본인들은 좀 쉽게 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묻기는 힘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요 산림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이제 울패도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울패도가 너무 높아도 또 개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울패도보다는 경사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산림정보 다드림에서 볼 수 있고, 울패도는 이제 인목 축적이라고 해서 수평적 지역적 비교, 그러니까 이 지역 면적 대비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가를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간적 비교해서 인목 본수도가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요거까지 다 안다면 이제 정말 고수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50년생 이상인 활렵 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때만 이제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은 뿌리가 깊어서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고 잎이 넓어 홍수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활엽수림이 너무 많으면 개발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림이 많을 때는 침엽수림을 많이 심는 방법이 있고, 혹은 불이 나서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는 땅에서 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엽수 나무 11종, 활엽수 나무 27종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고수가 되면 접근해야 되는 게 가장 좋고, 개발했을 때 이득이 가장 많이 남는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을 하나 보면, 이제 제 수강생 분이 이거를 좀 봐달라고 했었는데, 강원도 예시로 보는 거예요. 소매공리 산 17번지의 땅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지도를 보니까 요렇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일단 IC까지는 5.4km, 인근의 도심지까지는 6.7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뭐 골프장이나 이런 데까지는 한 5.8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뭐 개발만 된다면 많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지는데, 이제 규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목을 보니까 임야, 그러면 산지관리법 면적을 보니까 16만 7천 평. 여기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있고 못 쓰는 면적이 나뉘겠다.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도지역도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고요. 면적이 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임업용 산지인 거예요. 조금 애매하죠. 차라리 공익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림정보조회에서 들어가 보니, 여기 이제 산림정보조회에 들어가면 이제 요 홍천군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뜨죠. 그래서 항상 모를 때는 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도 보고 이래 보니까, 봅시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준보존산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산지는 쓰기 힘든 거. 그러면 전체 16만 5천 평 전체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제곱미터당 땅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변 시세가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전체를 만 원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만 곱하기 시세 해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땅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그래서 이제 보면 지적도로 보면 아마 이 관리지역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4연급 이상이 5연급은 아닌데 4연급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목이 많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애매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거 도시계획 조례를 보니까 자치법규 시스템에 가도 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로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임목 축척이 150% 이하까지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25도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필지별 산림정보 다드림, 산림정보 다드림에서 필지별 서비스 이래 들어와서 보면 이제 울패도는 71% 이상이니까 150% 이게 딱 이 기준은 아니지만 울패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사도가 딱 문제가 되죠. 경사도가 35에서 40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사도에서 일단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정말 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산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지 전용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명칭이 통일돼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고 있습니다. 산지는 이제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시지가 30%가 아니라 우리는 준보존산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 제곱미터당 4,250원. 이게 2017년도 기준인데 매년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아마 곧 이제 2020년도도 나올 거고,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4,800원까지 조금 올랐죠. 그래서 평당 15,000원 정도.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 상한선이 제곱미터당 5만원이기 때문에 3.3을 곱해주면 16만 5천원인데 비해 산지는 15,000원. 그러니까 산지가 농지보다 전용비가 10배 정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같은 위치면 개발자는 농지보다 산지를 더 좋아합니다. 같은 입지라면.
그래서 산지는 개발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흔한 땅에서 같은 좋은 땅을 만든다면 좋은데 세금도 작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는 어느 정도 보는 눈만 생기면 산지가 좋은데 그 이전에는 조금 접근하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산지를 정리하면 일단 산지관리법을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도로, 건축법상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경사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미만 이렇게 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표고도 보통 산지관리법에서는 100분의 50 미만, 그러니까 산지 중턱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표고도 이제 지자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나무, 인목 축적이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인목 본수도, 한렵수림. 그래서 산지는 조금 전문가 설계사무소, 토목사무소의 의뢰가 필요하다. 단 내가 매번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림정보다드림의 필지별 서비스에 가서 이제 경사도 정도는 지자체 조례 확인하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산지 투자는 극강에 조금 고수가 되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